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하고 2달 동안 이제 무역령을 공부하게 될 김용원 건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관세사 1차 시험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있어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5월 달이 항상 관세사에서는 새 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이 끝났으니까 다음 해를 위한 이제 1차 과정이 새로 시작되는 월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을 본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시험 준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도 또 5월 달에 개강을 하는 그런 좀 새로운 달인데, 올해는 좀 5월 첫째 주에 좀 연휴가 좀 그죠?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싱숭생숭하고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대통령 선거도 해야 되고. 누구 뽑지 근데? 그 선거해야 된다고 투표해야 된다고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다 수업 다 하니까요. 다 선거하고 오시고. 그 5월 달에는 이제 촬영도 또 해야 되니까 그 진도를 좀 제대로 빨리 좀 나가야 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의무감이 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좀 드리면, 뭐 무역영어 강사이기도 하고, 저도 관세사예요. 여러분 관세사고, 저는 16기 관세사입니다.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이 혹시 몇 기였는지 아세요?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이 33기예요. 그럼 저는 16기니까 몇 년 전에 합격한 거예요? 왜 웃어요? 웃겨요? 너는 영원히 20대일 것 같아요. 자, 17년 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가 27살이었나? 6살이었나? 그래서 저는 99년도에 합격을 했어요. 99년도. 학생. 몇 년생이에요? 96년생이에요. 오, 예. 그러니까 학생이 2살 때 나는 관세사가 된 거네. 그지? 그죠? 와, 아무튼 좀 오래됐죠? 그 제가 군대를 간 게 95년도예요. 95년 군번인데 95년에서 이제 군대 갔다가 제대한 게 97년이에요. 여러분 97년 하면 우리나라 되게 그런 거 좀 있었잖아요. 항상 얘기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은 사실 느끼진 못했을 거예요. 그죠? 많이 뉴스로나 뭐 수업 시간에나 많이 들어봤겠죠. IMF. 그래서 IMF가 터진 거죠. 제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워낙 취업도 다 잘 되고, 별로 그렇게 비자발적 실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생 운동하면서 공부 안 하던 형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할 거 없으면 하던 게 그 공무원 시험 준비였고, 굳이 공무원 시험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취업이 다 되니까. 근데 IMF가 터지면서, IMF가 여러분 정확하게 뭔지 아세요? 나라가 돈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어디 와서 이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 IMF라는 곳에서 이제 국가에게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무릎을 꿇는 거죠. 살려주세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테니까 너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해.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정리해고라든가 뭐 회사 뭐 정리하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60세까지 근무하시면 그 입사 동기들 중에 상당 부분이 끝까지 남아서 그 정년 퇴직 그런 회도 해주고 박수도 쳐드리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IMF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평생 직장이란 말 요즘에는 되게 무색하죠. 일본조차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군대를 갔다 오니, 제대할 때만 하더라도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육군병장, 김병장 막 이러면서 뭔들 못하겠어 이러면서 막 나왔는데, 세상은 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제가 수학을 되게 못해요. 그래서 전공도 문과로 갔습니다. 근데 과를 하필 경제학과로 갔어요. 아무도 경제학과에 가면은 수학을 한다라는 걸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를 싫어했는지. 그래서 경제학과를 갔는데 뭐 경제, 수학, 통계학, 뭐 계량 경제 뭐 이상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군대를 간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공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니까 또 살려준 게 뭐였냐면, 그런 수학 관련 과목들이 전공 필수에서 전공 선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제대해가지고 관세사라는 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 회계사는 뭐 수학을 싫어하니까, 숫자는 워낙 싫으니까 생각도 안 했고, 고시 공부를 좀 생각을 했었어요. 행시 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계속 부모님이 공무원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왕 할 거면 행시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러면서 그걸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합격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직업이 될 것 같아, 잘못하면. 그리고 집이 되게 좀 이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를 오래 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플랜카드를 하나 봤어요. 회사에 현수막, 아니 회사랜다. 학교에 현수막이 있길래 딱 지나다 봤는데 관세사 무슨 설명회라고 돼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친구랑 약속이 있었는데 친구 새끼 욕하면 안 되는데 친구 놈이 약속을 뻥꾸 냈어요. 펑크를 내가지고 할 게 없는 거죠. 시간이 붕 떠버려서 뭐하지 이러고 다니다가 저거나 들어볼까? 왜냐면 이제 IMF고 뭐고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그때부터 전문직 자격증만이 살 길이다 그런 뉴스가 그때부터 막 나왔거든. 관세사 저건 뭐지? 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엄청나게 큰 강당을 어떤 학원에서 빌렸는데 그 행사 준비하는 분만 한 5-6분이 왔다 갔다 막 무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4명 저 포함해서 잘못 들어왔다 싶은 건데 이미 시작을 해버렸고 저도 되게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착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걸 못하고 왜냐면 되게 안쓰럽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들어나 보자 이러고 그냥 들었는데 그냥 시시껄렁한 그냥 자격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국가 자격이라는 걸 알게 돼요. 국가 자격이 여러분 뭔지 알죠? 몰라? 무역학과. 예. 관세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역학과에서도 많이 있다는 게 뭐죠? 국제무역사? 국무사? 이렇게 있잖아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무역학과라며. 1학년이면 피해가도 되는 거야? 1학년이에요? 1학년이면 환불하고 가 더 놀다 와. 형 누나들한테 좀 양보해. 뭐 어린애가 돼버려져서 벌써 공부하려고 그래. 좀 놀다 와요. 인생을 좀 즐겨. 괜찮잖아. 날씨 좋잖아. 미안해. 예. 1학년이어도 알 건 알아야 되는데 무역학과에 그러면 전국 무역학도에 좀 그걸 좀 대신해서 좀 누가 얘기 좀 해줘. 자존심 좀 세워줘봐. 무역학과 어떻게 달라요? 깜짝이야. 네. 얘는 무역협회에서 주관하죠. 네, 얘는 국가에서 주관하고 그래서 국가 자격이다. 뭐 그것도 일부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이걸 취득했을 때의 그 어떤 효과예요. 법적인 어떤 효과? 그쵸. 우리가 보통 국가 자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8대 자격, 회계사, 세무사, 뭐 변호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은 다 국가 자격이지 자격증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관세법 말고 뭐가 있어요? 관세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변호사도 변호사법이 있어요. 회계사도 회계사법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런 자격을 정해놓고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를 법으로 정해놨다고. 이게 법적으로 다른 얘기로 하면 특허랑 같은 뜻이에요. 특허 또는 면허. 여러분 의사면허란 말 많이 쓰죠.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불법이고 잡혀가죠. 그게 왜 그래? 그 의료법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세사가 아닌 자가 통관대행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잡혀가요. 이해됐지? 그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국가 자격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국무사는 그냥 자격증이죠. 그죠? 이 국무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국무사 없으면 무역 못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자격증을 따면 국가에서 어떤 영역을 정해주고 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정해놨거든. 이 바깥은 밀림이잖아요. 정글이잖아요. 그죠? 약육강식의 사회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여기 들어와도 똑같아요. 관세사들끼리도 경쟁을 하니까요. 다만 밖에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아무튼 국가 자격이라는 걸 그때 제가 알게 됐고, 그리고 저는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을 상황이라 뭐든지 다 군대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관세사에 대해서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평균 그 60세 이상의 고령 관세사가 전체 뭐 70%가 된다라는 통계를 봤어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내가 자대를 배치받아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병장만 득실득실하다.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된 거지? 그 군 생활은 다 면제야? 왜 이래? 왜 몰라? 군 생활 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제대하면 내가 좀 있으면 왕되잖아요. 일병인데 막 견장 차고 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였어요. 반대였어요. 아무튼 실제 군생활은 꼬였었는데 그 통계를 보고 되게 저도 단순했죠. 저 사람들 다 그만두면은 내가 왕되겠네. 빨리 해야지라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제가 99년도 합격했잖아요.
98년, 97년 막 이럴 때 이때 막 열 몇 명 뽑고 이때 막 30명 뽑고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아니 이걸 왜 해? 예, 15명, 30명 뽑는 시험을 야 되기만 하면 대박이야. 이러면서 그냥 공부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작을 했는데 다행인 거는 뭐였냐면 공부가 좀 저랑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말하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공부가 되게 재밌었어요. 거봐 표정 봐. 공부가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살면서 처음 느껴본 경험이었어요. 공부가 재밌을 수도 있구나. 예. 그래서 관세사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시작을 했다가 2차 공부하면서 강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중간중간 좀 해줬거든요. 관세사 현업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관세사가 되고 싶다라는 게 더 커졌고 그리고 공부도 다행히 좀 재밌었고 자 그래서 그냥 쭉 해가지고 99년도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제 이제 얘기를 간단히 드리면 이때 이제 16기 관세사 합격한 분들 그 다음에 98년도에 합격한 분들이 15기 관세사 예, 요 분들이 지금 거의 업계 1, 2위, 3위를 다투는 그런 법인들이 있죠. 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니까 뭐 세인이니 A1이니 한준이 이런 대형 법인들의 대표님들이 다 15기, 16기 요기수님 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관세사 합격한 후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갔습니다. 예, 대학원. 그래서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그때 이제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조금씩 돈을 버니까 그래도 그거 해가지고 대학원 다니면서 뭐 좀 석사까지 하고 좀 졸업하고 이제 업계로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어떤 회사에 이렇게 저를 꽂아주셨어요. 지금으로 하면 큰일 날 얘기인데, 예, 그 관세청과 관련된 산하기관이 되게 많겠죠. 국가기관과 관련된 산하기관이 되게 많겠죠. 관세청과 관련된 산하기관의 연구소에 저가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일을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연구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세청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연구해가지고 보고서 내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출장을 되게 자주 가요. 여러분 국가 연구 보고서 같은 거 어때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로라고 하나? 국가의 정책 방향은 정해져 있고 자기들이 주장하면 뭔가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봐라 외부 기관에 다 위탁해서 연구도 다 한 거다. 그래서 답도 정해져 있고 자료도 다 줘요. 우리는 그걸 잘 구색을 갖춰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행 가방 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 사례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미국 관세청도 가고 하이로 가고 일본 관세청에 가서 니하오는 아니구나. 곤니치와도 해야 되고 중국은 잘 안 갔는데 요즘엔 중국 많이 가요. 근데 저 때는 중국을 잘 안 갔어요.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호주 많이 가고 호주가 세관 그 행정이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출장 다니면 되게 신났죠 뭐. 그러면서 이제 석사하고 박사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 지금 이제 그 제가 대학원은 건국대를 나왔어요. 혹시 건대 있나요? 건대 없나? 예. 네. 그래서 건국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겸임 교수도 지금 하고 있고요. 국제통상학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 학원 대표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가 좀 길긴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관세사가 되면 경로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관세사 업계에 나가서 성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국가 관련된 유책기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유관기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교수님이 되려면 학벌이 되게 좋아야 되겠죠. 워낙 쟁쟁한 교수님들이 많죠. 해외 유학파 되게 많죠. 근데 무역을 가르치는 학교는 대학에서 무역을 가르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밖에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대신에 무역학과에서 원하는 교수님은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무를 많이 한 교수님들을 원해요. 그래서 교수나 학교 쪽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조금 다른 과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경로가 있으니까 공부하면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책도 다 사시고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저 본론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1차가 실질적으로 오늘이 개강인 거죠. 예, 예.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강의 계획표를 좀 보시죠. 자, 강의 계획표를 보시면 일단은 과목 거기 나와 있고요. 우리 이제 무역 영어 수업 들은 날, 예, 하필 좋은 날짜
좋은 날인데 놀기 좋은 날. 네, 거기 무역 영어가 들어가 있네요. 금요일 날 7시 반, 그리고 오늘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6시 수업을 합니다. 가끔 토요일 날도 7시 반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토요일은 6시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제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이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예, 보통 이메일이나 아니면 학원에도 그 게시판이 있어요. 예, 질문하셔도 되고, 뭐 수업 있을 때 와서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제가 거의 여기 거기 학원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때 질문하셔도 되겠는데, 정말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 싶으면 뭐 전화하셔도 되긴 합니다. 문자 하셔도 되고. 자, 근데 생각해서 답이 너무 길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카톡이나 문자보다는 차라리 그냥 전화하시는 게 전 편해요. 무역 영어잖아요. 영어로 막 이 답장을 막 보내려면 되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저씨.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전화를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술 먹고 밤에 장난 전화하지 말고, 죽는다 진짜 걸리면. 예, 특히 여학생들은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예.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저를 되게 힘들게 하지 말고, 예, 남학생들은 전화해 괜찮은데 장난전이 괜찮은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홈페이지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과목별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 수업은 뭐 네 과목 다 마찬가지겠지만 2달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수업 시간은 총 몇 번? 16번. 예, 16번 이제 되어 있고요. 근데 막판에 가면 좀 예, 진도가 좀 이렇게 쫓기다 보면은 그 보강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월 오늘 6일이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무역영의 기초 간단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본격적인 진도는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대부분 무역 실무나 무역 영어 책들이 그 무역 그 업무의 절차 순서대로 다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역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시면 12일 날 보시면 이제 무역 계약의 사전 단계, 뭐 계약의 성립,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 13일 날 그 수업차에 보시면은, 그래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비엔나 협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과목은 뭐라고 알고 계세요? 회계학, 꽈락률도 제일 높고 막 그렇죠. 그 다음은 뭐예요? 무역 영어인가요? 예. 그 가끔 무역 영어 너무 쉬워요. 3대 협약만 하면 돼요라는 댓글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올해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올해는. 예, 올해는 좀 어렵게 나와서 작년보다 합격자가 한 100명 정도 줄었죠. 자,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자, 3대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무역 영어에 아주 중요한 3가지 규칙 내지는 협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뭐죠? 그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너무 기니까 보통 뭐 비엔나 협약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이니셜로 CISG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협약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법을 배우는 거죠. 영어도 어렵고 법도 어려운데 이제 콤보야. 영어로 법을 배워요. 되게 어려울까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법을 좀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법.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 문체, 어떤 뭐 문장, 뭐 패턴, 단어 이런 건 다 어때요? 비슷비슷해요. 예. 영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엔 좀 생소하지만 많이 보다 보면 이게 문학 작품처럼 무슨 은유법, 비유법을 많이 쓰진 않잖아요. 법이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해지는 게 협약이에요. 너무 쫄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또 3대 협약 중에 하나인 인코텀스라는 게 거기 나오죠. 그래서 한 3번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코텀스 같은 경우는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연도가 써 있죠. 2010. 요게 그 무역 거래와 관련된 관행을 좀 받아들여서 그걸 반영을 해서 거래 패턴을 좀 패키지화 해 놓은 것들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외 여행을 갈 때 자유여행도 가고 또 어떻게도 가요. 패키지로도 가죠. 패키지로 가면 좋은 점이 뭐죠? 그냥 깃발만 보고 쫓아다니면 되죠. 예, 여기로 오세요. 여기서 드세요. 먹으면 되고, 여기서 노세요. 여기서 놀면 되고, 여기서 사세요. 그건 좀 짜증나, 그지?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냥 쫓아다니면 되잖아요. 반면에 자유여행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되게 좋지만 그 일일이 다 정해야 되잖아요. 시간, 이동, 동선, 어디서 자고 어디서 뭘 먹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어떤 거래 패턴을 정형화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인코텀스예요. 근데 여러분, 무역 관행이라는 건 어때요? 기술도 바뀌고, 통신, 그 다음에 뭐 이동수단, 운송수단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다고 발달되다 보면 관행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 시기에 맞게 계속 변해요. 그래서 2010년도에 개정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지금 이것도 개정된 지 벌써 몇 년? 7년, 8년째 되고 있죠.
그러면 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바뀔 여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인커텀스를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붙어야 되겠죠. 관세사 시험. 예. 자, 그다음에 무역대금의 결제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어떻게 돼 있어요? 무신용장 방식, 신용장 방식. 신용장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지금은 사실 실제로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예전에 굉장히 이제 무역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제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무역 대금 중에 결제 방식 중에서 신용장과 관련된 규칙이 밑에 있는 UCP예요. 예. 그래서 UCP 옆에 보면 또 뭐가 있죠? EUCP로 돼 있죠.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든지 앞에 이 이니셜을 붙이는 게 유행이었어요. 한때. 트레이드, 커머스, 비즈니스, 뭐 아무튼 이해되죠? 예, 아무튼 그때 IT 어쩌고 막 나올 때, 그래서 UCP도 그걸 반영해서 이제 요 전자적으로 이제 문서들이 오고 가는 거와 관련된 그런 규칙이 EUCP가 되겠습니다. 자, 이 UCP까지 바로 뭐다? 네, 3대 협약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점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운송, 그 다음에 해상보험, 클레임과 중재, 이렇게 해서 2달 동안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옆에 보시면 이제 세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공부할 거 되게 많죠. 예. 그리고 무역 영어는 책이 몇 권이에요? 어휴, 무거워요. 되게 많아요. 예. 색깔이 올해는 좀 비슷하게 나와서 헷갈릴 수 있겠는데 책 잘못 가져오지 마시고 그 1자, 2자 잘 보고 좀 오시고요. 자, 2권을 계속 들고 다니기는 좀 힘들잖아요. 주로 수업은 1권 위주로 가요. 1권 위주로 가고 2권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이제 보게 될 건데, 지금 이제 제가 페이지를 좀 불러 드릴 거니까 좀 받아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1권의 페이지고, 이 1권의 페이지가 다가올 때쯤 거기다 좀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 놓으시면 좋겠죠? 다가올 때쯤 다음 시간에는 뭘 가져와야 되겠다? 2권을 가져와야 되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근데 혹시 제가 안 하더라도 그때가 다가오면은 이제 알아서 2권을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권 책에다가 바로 표시하는 건 좀 속도가 느리니까 제가 불러드린 페이지만 좀 받아 적어 놓으세요. 자, 먼저 불러드립니다. 68페이지, 118페이지, 178페이지, 250페이지, 284페이지, 349페이지, 415페이지, 451페이지. 다시 불러드릴게요. 68, 118, 178, 8이 맞네. 자, 250, 284, 349, 415, 451. 예, 그래서 이 페이지 부분에 이제 그 포스트잇 좀 붙여 놓으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여러분들 혹시 무역학과 아까 손 들어보라니까 2명밖에 없었는데 정말 그게 다예요? 내가 아마 제일 관련 없는 과일 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슨 과 있어요? 전공? 내가 아마 가장 생뚱맞을걸? 나중에 질문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 나오는데. 예, 없어요? 다 경영, 경제? 뭐 이런 쪽인가요? 얼굴 되게 빨개졌어요. 무슨 과예요? 더워서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나라 국악인데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가야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뜨는 거잖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 해금? 해금인가? 해금 악기를 메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국악과 나와서 그것도 대학원까지 석사까지 이미 했어. 그날도 레슨 해주고 오는 길이래요. 레슨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레슨 해주는 입장인 거죠. 그분이 그 악기를 메고 이렇게 왔어요. 관세사 할래요. 에? 왜요? 그랬더니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요. 악기는 재미없어요. 그래서 레슨하면서 돈을 버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이걸로 해서 돈을 좀 벌고, 비싸잖아요. 왜? 그런 악기나 이런 예체능 좀 레슨비 좀 비싸다면서요. 많이 벌는데요. 그래서 벌면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되게 특이했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금. 예. 가끔 이렇게 하긴 한다고 하던데 우울할. 근데 그거는 되게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욕한대요. 귀신 나올 것 같다고, 소리가 약간 듣기 좋은 소리는 꼭 아니어서. 없나? 다 그러면은 이런 경상 계열 쪽이에요. 예. 이런 큰 시험 준비해 본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 좀 두렵기는 하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 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동시에 또 약간은 꼭 관세사가 정답은 아니니까. 그죠?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나가서 환불하면은 거의 전액 다 환불될 테니까. 예, 더 이상 발을 들이기 전에 빨리 접는 것도 정답이죠. 관세사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사라는 거는 예, 국가 자격이죠. 국가 자격이고 관세사법에서 정한 그 업무를 관세사만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럼 관세사가 주로 어떤 일을 한다? 크게 세 가지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을 해요, 관세사? 통관, 정확하게는 통관 대행이죠. 통관 대행 대리. 예. 자, 내가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법원에 직접 가서 판사님한테 아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되게 쫄리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누구를 대신 끌고 가는 거죠? 변호사. 그러니까 소송 대행은 변호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럼 내가 통관을 하면 되는데 일단 이거는 좀 어렵기도 하고 통관을 해야 될 직원을 뽑아야 되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누구한테 맡긴다? 관세사한테 맡기는 거죠. 관세사는 이런 통관 대행을 통해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어요. 예. 여러분들 그 통관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소비재를 많이 생각해요. 소비재. 그지?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소비재가 다니까. 근데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소비재가 아니죠. 뭐예요? 원료, 재료, 부품, 그죠? 설비 이런 게 더 많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관세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수원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핸드폰 같은 거 반도체를 만드는데 부품 같은 게 계속 매일같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 그런 걸로 이제 관세사는 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업 같은 물량도 따야 되고 뭐 아는 친척 있으면 가서 막 술 사주면서 삼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좀 물량도 따야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관세사의 주 수입원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무슨 일을 한다?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도 관세 하긴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학원도 마케팅 많이 해야 되고 자 아무튼 예 뭐가 있을까? 컨설팅. 아 이거랑 헷갈렸구나. 아 같은 팀이니까 괜찮아. 예, 소개팅도 좋아하겠다 그러면. 아 그건 안 좋아해요? 소개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는 아재 옛날 시대니까 카톡 같은 게 없잖아요. 푸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복불복이에요. 소개팅 할 때 그 집 딱 들어갈 때 과연 누굴까? 근데 요즘 푸사 다 보고 그죠 하죠. 근데 사진에 많이 속지 않아요? 예. 본인들 근데 상대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뭘 끄적거려. 자 컨설팅. 자 컨설팅이라는 건 기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도와주느냐? AO 그 다음에 FTA 이런 것들이 이제 FTA는 특히 이제 원산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관세사들의 주 컨설팅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하고 또 하나가 이제 심사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어떤 기업들 세금 제대로 냈나 이렇게 조사하러 나오는 걸 뭐라 그래? 세무조사라고 그러죠. 관세법에서는 심사라고 표현해요. 일단 뭐가 나온다, 세무조사가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자료조사해서 다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세금 안 낼 수는 없어요. 내야 되는데 얼마를 그럼 내야 될 거냐? 협상만 남았지 나온다 그럼 끝난 거야 사실은. 그러면 관세도 여러분 통관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통관을 다 시켜줘요 여러분. 통관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사후에 심사를 해요. 우리나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부품 수입을 하는데 그때마다 세관에서 막아버리면 어때요? 막 또 난리 나겠지. 수출해야 되는데 부품이 늦게 들어와서 공장이 섰네 어쩌네 이러면 난리가 나니까 일단은 그래 물건은 빨리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진 신고하는 거거든요. 세금 같은 거를 제가 요거 수입하는데요. 제가 볼 때 요거 세금 30만 원인 것 같아요. 자기가 신고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걸 믿어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30만 원이 맞는지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2년치 또는 3년치 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는데 이게 누적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금액이? 되게 커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수입되는 상품에는 관세만 부과될까요? 부가가치세. 외국에서 뭐 비싼 백 같은 거 갖고 들어오면 또 무슨 세금도 붙어? 이렇게 목소리 커졌어. 맺힌 게 있나 본데요. 개별 소비세도 붙죠. 그 다음에 술 들어오면 주세 내야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세나 뭐 얘기하면 또 거기 또 부과되는 세금들,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게 또 세금이 되게 많아. 관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건 뭐게? 부가세예요. 왜냐하면 자 수입 가격이 있죠. 여기에 관세 있죠. 뭐 개소세 있죠. 뭐 세금 다 있죠. 이걸 다 합산한 가격에 10%빵 때리는 거거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2년치, 3년치를 한꺼번에 추징을 받는다 그러면 관세 자체도 무섭지만 그 2년치의 뭐 부가세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보통 심사 한번 뜨면 2천억, 3천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내긴 내야 돼요. 근데 2천억을 다 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좀 조율을 해야 되겠죠. 막을 건 디펜스는 좀 디펜스하고, 왜냐하면 과세 당국하고 이쪽하고 좀 얘기가 다른 것 뿐이니까 논리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런 심사 쪽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죠? 예, 근데 이 컨설팅이나 심사 쪽은 따로 공부 좀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관세사가 되면 주 업무는 통관대행 컨설팅, 그 다음에 심사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고, 자 그러면 관세사는 그러면 몇 명 뽑는다? 되게 멋있는데, 하고 싶은데 몇 명 뽑는다? 90명. 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마. 늘어날 수도 있겠지. 통일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되게 커지고 통일 언제 되지 근데? 저 2살 때니까 3살 때? 3살 때쯤? 4살 때쯤? 한 40년 전에 우리 작은 아버지, 그 당시엔 삼촌이었지. 삼촌이 그랬어. 나를 여기 앉혀놓고 용훈이가 나중에 클 때는 군대 안 가도 될 거야. 통일될 거니까. 40년 전에 그랬는데 어떨까요? 예, 어디 가요? 예, 빨리 갔다 오세요. 자, 90명밖에 안 뽑아요. 그러면 그 1차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확실하죠? 몇 점? 60점 이상 꽈락 없이. 자, 2차도 규정상으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절대평가라고 돼 있는데, 예, 실제로 90명만 뽑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뭐가 되는 거죠? 상대평가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거의 한 30%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요. 30%. 근데 여러분들 그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그 1차 같은 경우 한 5, 6개월 정도 공부를 했다면,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예, 굉장히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서 30%밖에 안 나는 경우는 뭐냐면 시험장에 오긴 오지만 허수가 많다라는 거죠. 공부 잘 안 하고 대충 학원도 끊어놓고 오지도 않고 그냥 시험은 접수해놨으니까 한번 그냥 가서 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까지 합친 합격률인 거고, 실제 학원에서 기본 이론이나 문제풀이 정도까지 다 밟은 친구들, 열심히 한 친구들은 거의 70% 이상이에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1차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희망 고문이 시작되는 게 바로 뭐지? 이거지. 자, 1차를 1000명씩 가까이 뽑아 놓으면 올해 2차만 하더라도 어때요? 작년에 뽑힌 1000명, 그 다음에 올해 뽑힌 900명. 실제 올해 뽑힌 친구들은, 합격한 친구들은 뭐 실수는 아니지만, 그러면 거의 2000명 가까운 인원 중에 몇 명을 뽑는 거? 90명을 뽑는 거. 공부하다 울어봤어요? 여학생들 되게 많이 울어요. 남학생은 울진 않더라고. 울진 않는데 애가 좀 난폭해져. 난폭해지긴 하는데, 그 1차 때는 여러분 혼자 공부해도 돼요. 충분히 해도 되고, 남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혼자 공부하고 객관식 풀어보고 채점하고 그럼 되잖아요. 근데 2차는 뭐예요? 상대평가.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는 합격했고 기분은 좋고, 근데 2차 수업을 듣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걸 내가 다 외워서 쓸 수가 있을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다른 친구들은 막 대답을 되게 잘해요. 내가만 되게 뒤처지는 것 같고 해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가끔 지나가다가 어떤 이제 여학생이 있어요. 그럼 가다가 야, 잘 되냐? 하고 툭 치면 갑자기 잉 하고 울어요. 지금 딱 요맘때야. 지금 시험이 얼마 남았죠? 2달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지치고 막 모의고사 성적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되게 답답한 상황인데, 이렇게 한번 딱 하면 막 울어요. 그런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이겨내야 되는 게 2차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시험은 여러분 버티는 자가 이겨요. 버티는 자가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2차 합격자들 점수가 몇 점이죠? 알고 있어요? 60점이 될까 말까 그 정도 순이에요. 합격자들도. 그럼 합격자들도 과연 이걸 다 아는 걸까? 그건 아니란 얘기죠. 어차피 여기가 목표 지점이라면 거의다가 한 요 근방까지 밖에 못 와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한두 1, 2m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자괴감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지 사실은. 근데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그게 잘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고시 공부는,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고시 공부는 버티는 사람이 이겨요.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1차도 합격하는 친구들 뭐 보통 70점대예요. 1차, 2차도 60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알아야 되겠다는 욕심을 앞세우게 되면 스트레스 장난 아니게 받겠죠.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합격하고 나서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러고 그냥 외워 이러고 넘어간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현업에 나와서 하다가 이게 그때 그 소리가 이 소리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텍스트로만 알기는 너무 우리가 한정적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일단은 버티는 게 이긴다. 지금 시기쯤 와서 이제 무너지면 안 된다. 그것만 좀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 얘기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내년 1차부터 좀 붙어야 되겠죠. 1차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1교시에는 뭐가 있다? 관세법하고 뭐가 있어요? 무형영어. 2교시에는 뭐가 있죠? 내소법? 보통 우린 내소세라고 하는데 내소법 그러니까 좀 신선한데 내소법이라 하자. 그래, 내소법. 그 다음에 회계학. 예전엔 여러분 무형영어가 2교시에 있었다? 이 얘기를 해도 잘 안 와닿는구나. 공부를 해봐야 하는데 완전 헬이에요, 헬. 2교시가 헬이었었어요. 근데 자, 1교시 관세법 40문제 40문제 그 다음에 이제 80분 동안 풀어야 되는 거고, 똑같이 40문제 40문제 그 다음에 80분 동안 푸는 거고. 자, 산술적으로는 1분당 몇 문제? 1분당 한 문제씩만 풀면 되게 좋죠. 근데 좋은가? 그게 될까? 요거는 실현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교시는. 2교시는 10분을 줘도 한 문제 못 풀 수도 있어요. 회계학 같은 경우는. 자, 1교시가 끝나면요, 화장실이 되게 시끌시끌해요. 시험장에 가면. 아직 다 살아있는 거지. 관세법 20번 뭐야? 2번이야? 3번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떠들어요. 왜냐면 뭐 그거 틀려도 괜찮으니까. 2교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조용해요.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회계학은 좀 특수성이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 관세법뿐만 아니라 뭐가 추가됩니까, 여러분? FTA 특례법이라는 게 또 부수 과목이 있어요. 얘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쯤에 개설이 돼요. 왜냐하면 FTA는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개정된 걸 반영해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연말에 가서 한번 좀 챙겨 들으시면 돼요. 얘는 수업은 거의 무료예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무형영어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자, 내소법 같은 경우는 무슨 법이죠? 아까 얘기했던 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그 중에 거의 70%가 뭐? 부가세예요. 그래서 부가세 위주로 이제 주로 좀 공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 회계학은 재무회계하고 뭐가 있죠? 원가회계. 그래서 기본 시간에는 뭐만 한다? 재무회계만 하고, 원가회계는 아마 가을쯤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 가서 꼭 챙겨 들으셔야 되고요. 비율이 한 7대3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회계학 수업이 내일인가요? 회계 원리 다 들으셨어요? 안 들은 사람? 영어로 치면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꼭 들어야 돼요. 회계 원리 안 듣고 오면 유지방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별명이 유지방이고, 유지원 회계사가 되게 싫어해요. 화내요. 그러니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교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형영어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단은 관세법을 80분 중에 뭐 30분 안에 끊는 사람들이 있고, 극단적으로 25분 안에 끊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얘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읽어보고 내용이 보이면 풀리는 거가 아니면 계속 봐도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험 잘 보면 90점, 못 봐도 80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간을 막 써버리고, 무형영어는 아무래도 영어니까 좀 많이 읽어봐야 되니까 여기에 시간을 최대한 많이 투자를 합니다. 자,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형영어 같은 경우도 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잡아놓으면 60점 넘기는 것까지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무형영어는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자, 회계학 같은 여기서도 이제 내소세를 빨리 끊어야 되겠죠. 빨리 끊고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회계학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시험을 보면 그 날 오후에 가다반이 나와요. 알고 계세요? 요즘 되게 잔인하지 않아요?
한 5, 6개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좀 한두 달 쉬고 싶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놓고. 근데 어때? 그럴 여유를 안 주다. 그날 바로 답안이다 얘다고 딱 줘요. 그러면 채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되게 슬플 거고, 붙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레알 진짜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 편히 놀 수 있을까? 지금 그 1차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몇몇 이렇게 저랑 인친이 있어요. 인친이 있는데 얘네들 지금 2차 공부해야 될 때잖아요. 근데 많이 놀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놀면서 항상 거기 그 뭐라 그래? 그 샵 뒤에 나오는 거 뭐라 그러지? 해시태그? 이 뒤에는 항상 공부해야 되는데가 다 있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놀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 회계학은 많게는 20문제, 적게는 한 10문제를 문제도 못 보고 그냥 OMR 카드에 쫙 체크하고 내요. 그렇게 시험 본 적 없죠, 여러분? 아,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내가 찍은 문제, 찍은 번호가 몇 문제가 맞았느냐에 따라서 내 당락이 결정되기도 해요. 얼마나 살떨리겠어요. 예. 그래서 친구들은 시험 보고 나오면 시험 잘 봤냐라고 하면은 다 얘기를 못 해요. 왜? 내가 몇 번 찍었는지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나니까.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내가 풀어놓은 답안을 보고 2번이 좀 적네? 비율이? 그러니까 2번으로 밀어야지 라고 이렇게 찍는 친구들이 있다? 그거 어때요? 내가 쓴 답안이 정답이란 보장이 있어요? 회계학에서? 없거든요. 그리고 정답 답안을 보면 비율을 1, 2, 3, 4, 5 다 맞춰서 나오지 않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아무튼 한 문제로 그냥 밀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이 회계학 같은 경우도 붙는 친구들은 대부분 45, 42.5 붙고 떨어지는 친구들은 37.5, 35 이렇게 떨어져요. 예. 나는 37.5가 아닐 것 같지. 예, 여러분에게 닥칠 일이에요. 그래서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부터 회계학을 일단은 잡아야 돼요. 얘가 반이에요. 회계학만 잡으면 최소한 다른 과목 때문에 떨어졌다는 소리는 잘 안 나와요. 회계학과락으로 많이 떨어지니까 일단 지금부터 이 시간을 많이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유전 회계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꼭 김성수 세무사 듣는 분도 계시겠네요. 자, 그래서 1차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평균 60만 넘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목표만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서는 몇 회독? 최소 2회독. 그 다음 문풀 교재도 몇 회독? 얘도 2회독. 이게 최소예요. 이 정도만 공부하면 평균 60 넘는 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안 했거나 머리가 안 좋거나 원래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머리 안 좋다는 얘기 못 들어봤지? 스스로 난 빠가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요것만 제대로 이행하면 평균 60 안 나올 일은 없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게 문풀 과정은 몇 월부터 개강돼요? 11월, 그 다음에 1월 실강 기준으로 2번 개강을 해요. 그럼 인강을 듣는다면 11월부터 문제풀이가 가능하겠죠. 수업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 문제풀이 들어오기 전까지 2회독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목표는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지금 휴학도 했고 시간이 되게 많다. 그러면 빨리 5월, 6월 달에 1차 들으시고 뭐 7, 8월 달에도 뭐 한번 복습하고, 그죠? 강의 듣고 1차 복습하고, 그럼 9월, 10월 남잖아요. 이럴 때는 2차 과목 같은 거 관세법 무역 실무는 1차 관세법 무역 영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이때 이런 거 들어놔도 되고. 응? 이해됐죠? 그래서 11월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무조건 몇 회독? 2회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문풀 모의고사 과정이 있죠. 3개를 뭐 다 들어도 좋고, 근데 만약에 나는 2개밖에 못 듣겠다라고 한다면 문풀과 모고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 문풀, 모의. 문풀이에요. 모의고사 많이 보면 성적이 올라? 아니야. 네. 문풀까지가 공부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말 그대로 테스트지, 이건 실력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객관식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은행은 아니에요. 문제은행은 아닌데 매년 따뜻한 문제를 내요. 따끈따끈한 문제를 내는데 문제들을 보면 기존에 다뤄졌던 게 또 나오는 게 7, 전혀 새로운 게 3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나왔던 분야에서 또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뭘 먼저 잡는 게 당연히 맞아요? 이걸 잡는 게 먼저죠. 그럼 이걸 먼저 잡으려면 문풀이라는 얘기지. 이게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 내가 고득점을 좀 가고 싶다면 그때 가서 이제 모의고사에 가서 이걸 잡는 게 맞는 거고. 이해됐죠? 가끔 어떤 분들이 거꾸로 생각하는데 문풀을 제끼면 안 돼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아, 요 부분에서 함정을 많이 파는구나라는 게 이제 알게 돼요. 그 부분까지 돼야 이제 시험에 갈 수가 있는 거지. 이 부분을 생략하고 모고로 간다? 틀리긴 많이 틀려서 화딱지가 나는데 왜 틀리는지를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모고보다도 문풀로 가야 맞다. 거기까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나만 덥나요? 땀이 겁나 나네. 질문 없으면 좀 쉬었다가 계속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